안녕하세요. 치쌤의 농업톡톡의 치쌤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 샤인이 젤리처럼 말랑하다고 걱정하시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1차 생장 조절제 처리 후에 5, 60일 경이 되면은 과립이 말랑해지는 과립 연하기가 됩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그죠? 포도알이 성숙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포도알이 정상이라면 지금 시기에 몰랑하다가 이후 당도가 오르면서 다시 단단해지는데요. 만약 단단해지지 않고 계속 물렁하다면 물포도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작년에는 유례 없는 50여일간의 긴 장마로 과실의 품질도 떨어지고 저장 양분 축적에도 불리했었는데요. 올해는 짧은 장마지만 폭염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열대야가 시작되었고 열의 가치는 열돔 현상으로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지속될 것이라고 뉴스에서도 예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상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농사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 뒤에 고온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잎이 타고 과일이 햇볕에 직접적으로 데이는 일소 피해입니다. 장마기에 집중 강우와 장마 직후 온도가 빠르게 이제 상승하면서 뿌리의 활력은 떨어져 있고 수분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데 많은 증산량으로 잎이 타버립니다. 배수가 불량한 습한 과원에서는 증상이 더 심한데요. 이런 경우에 조기 낙엽으로 광합성 양이 부족하게 되고 당도 저하 등의 과실 품질을 저하시키고 저장 양분 축적 불량으로 내년도 꽃눈 충실도도 떨어지게 되고 내년도 과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엽소 증상은 두 가지 형태로 보이는데요. 잎이 햇볕에 직접적으로 타버리면 벌겋게 타고 습할 때 직접적인 햇볕이 아니더라도 고온으로 인하여서 잎이 타면은 잎이 회색으로 타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통기성을 좋게 하여서 뿌리가 장애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분 흡수와 증산량의 밸런스가 맞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례로 덥다고 한낮에 관수를 하면서 비닐은 나뭇가지 집게로 꽁꽁 닫아 놓은 상태에서 물을 주시는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열기에 쌍끼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뿌리 장애로 잎이 타버립니다. 네. 따라서 고온에 습하지 않도록 멀칭 비닐을 좀 열어주시고요. 한참 더운 시간대를 피한 오후에 스프링쿨러를 돌려서 야간 기온을 좀 낮춰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마 후 강한 햇볕에 의한 과립의 일소 피해입니다. 장마 전에 봉지를 씌우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에 봉지를 씌우고 나면은 알이 안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봉지를 7월 중순이 되어서야 씌우거나 아직도 봉지를 안 씌운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봉지를 일찍 씌우면 알이 잘 안 커진다는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봉지를 안 씌운 경우 과실이 햇볕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과립은 일소 피해가 심합니다. 따라서 과실 위에 그늘을 지어줄 수 있는 부초는 좀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지 씌우기의 적정 시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를 통해 전파되는 노균병이라든지 탄저병 등의 병해와 해충 피해를 줄이고 일소 피해 감소를 위해서 봉지 씌우기는 장마 전까지 씌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목인 경우에 가원이 우거지지 않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도 일소 피해가 날 수 있어서 햇볕을 많이 받는 부분은 신문으로 캡을 한 번 더 씌워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가나 일소 피해와는 다른 과립 괴사 증상입니다. 포도알이 비대되는 시기에 과립이 속에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과립이 물러지고 괴사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생리장애로 보입니다.
사실 병이 아니라 이러한 생리장애는 딱 정답이 없고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데요. 이 증상도 딱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습과 고온으로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질소질 비료 시용량이 많으며 생육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 칼슘이나 미량 요소 등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생리장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장마나 또는 지나친 관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셔야겠고요. 미량요소 옆면살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밭에 일부 국지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밭 전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문제가 크겠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나온 나무는 표시를 해두었다가 수시로 봉지를 벗겨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비료 살포에 의한 비료장애입니다. 이 밭은 생육이 크게 뒤처지는 밭은 아니었었는데요. 모 유튜브에서 유한비료를 주면은 포도나무가 잘 큰다라고 해서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유한비료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잎이 타버린 경우입니다. 유한은 질소 21%가 들어있는 질소질 비료로 토양 시비할 때 요소보다 효과가 빠른 그런 비료입니다. 올해 심은 샤인의 약한 뿌리가 유한이나 요소 등의 질소 비료가 고농도로 들어갈 경우에 뿌리가 장애를 받아서 잎이 고온기에 수분 흡수 장애로 잎이 타고 경우에 따라서는 끝순이 멈추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뭐 하니까 좋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시고 또 필요한 경우라도 지나치게 사용하여서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베렐린 처리 후 약해 피해입니다. 사진이 징그러울 만치 피해가 큽니다. 2차 지베렐린 처리 시 비가 오거나 아주 습할 때 처리하여서 약액이 아래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약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2차 처리 시는 습이 없고 고온 시간대를 피해서 처리하시고 약액을 살짝 털어주시면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 사진인데요. 약해 흔적은 그대로인데 지금 열과가 발생이 되었네요. 알이 속에서는 지금 비대가 되려고 하는데 과피가 해를 입어서 못 커지니까 터져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사진상 흰가루병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잎에 발생한 흰가루병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것은 포도 송이에 발생한 흰가루병입니다. 포도 알에 회백색 곰팡이가 형성되며 포도알은 경화되어서 딱딱해져서 돌포도가 됩니다. 개화 전부터 7월 중순까지 적용 약제를 살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지신초 마름 증상입니다. 7월 중순 무렵 주지신초 마름으로 문의가 몇 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심은 나무나 작년에 심었지만 올해 다시 키우는 나무에서 주지 유인선 위로 받아놓고 잘 나가다가 지금 시기에 비가 오고 습한 상황에서 고온이 되는 이 시기에 끝이 말리면서 갈색으로 마르고 생육이 멎어버리는 증상인데요. 과습과 고온으로 인해서 미량요소 흡수가 잘 안 돼서 끝이 멈추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끝만 적심한 상태였는데요. 적심 부위 앞에 마른 잎이 또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잎이 정상적으로 나온 부분에서 적심을 해주셔서 새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차 샤인의 접목 불량으로 인한 고사입니다. 나무가 잎색이 누렇게 되고 아무래도 생육이 이상하다고 문의가 와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누렇게 안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누렇고 처진 잎이었습니다. 지상부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이유든 지하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작년 제 영상에 보면은 제가 나무 키울 때 빵건으로 주간부를 잡아 주었다가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나무가 졸려서 잎이 누렇게 되다가 결국 나무를 베어낸 일이 있었는데요. 지상부가 그 경우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밑을 잘 살펴보니까 이 밭은 접목 부위에 접이 제대로 안 붙어서 접목 부위를 잡고 흔들리더니 결국 맥없이 뚝 부러지더라고요. 진짜 신락같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접목묘에서는 접이 불량한 묘들이 한두 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더라도 접목 불량으로 생육이 부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창 한들농원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인데요. 봉지 속에 알이 떨어지는데 농약사마다 축과다, 알도균이다 이렇게 진단이 다르게 나오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많은 농가가 어려워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밭도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3년생, 4년생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7월 중순에서 말경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알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다착과에 의한 생리적인 낙과로 보시면 됩니다. 내 나무의 힘보다도 많이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수세가 안 되는 나무들은 못 버티고 알이 떨어집니다. 농약 제거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송이는 미련을 갖지 말고 제거해서 남은 송이를 옳게 키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농사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